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요 1장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가 앞쪽을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파트에서 1장에서 이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파트가 이제 이 RC의 성립 이유가 이제 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성립 이유를 제가 정의랑 함께 뭉쳐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RC라고 썼죠. 뭐 RC라고 썼는데 얘는 뭐 표현을 하면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보강시킨 콘크리트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강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강한다는 것은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못하는 형태를 보강을 하는데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잘 못하는지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을 이제 표현을 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일단 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특별한 말이 없다면 보라고 생각하고 얘는 단순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보가 이제 단순보니까 구조물을 이제 단순보다 이렇게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단순 지지되는 보가 있을 때 얘가 위쪽에 어떤 특정한 하중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라는 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 P를 내가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면 얘가 하중을 받아서 이 보는 휘어지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면 여기 있는 이 보에서 위쪽 부분은 압축을 받게 되겠죠. 얘가 위쪽은 이제 압축을 받게 되고 힘 압축을 받는 거고 아래쪽은 인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구조물도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 속성을 보면 내가 휘었을 때 인장구역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보가 콘크리트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장구역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 콘크리트는 어떤 재료에 속하는 거예요? 취성재료에 속한다는 거죠. 많은 변형을 보이지 않고 곧바로 이제 죽는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균열이 콘크리트라면 이 균열이 탁 생기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균열이 발생하면 이 균열이 압축적까지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러면 이 구조는 안전성 확보가 매우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얘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라고 하면 철근이라는 인장에 강한 재료를 데려오는 거죠. 철근. 인장에 강한 이 철근을 데려와서 둘을 결혼시키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둘이 결혼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잘 못하는 것을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결합을 시키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시키려고 할까요? 최초의 상태는 이렇게 결합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실제 사실이에요. 결합을 할 때 이렇게 결합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단부에다가 내가 철근을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이 철근이 어디에 배치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인장 연단에 이렇게 딱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얘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라고 하면 문제점이 뭐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 문제점이 얘가 첫 번째 하나가 부착을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부착에 관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부착이 안 된다. 뭐 설령 어쩌다가 내가 부착을 시켰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나요? 철근이라고 하는 것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부식이 된다는 거죠. 부식이 되면 내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떨어지게 돼요. 세 번째 하나는 이 철근이라고 하는 것과 콘크리트라는 것은 열팽창 개수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잡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가 붙었다 하더라도 또 이탈이 되는 거예요. 이탈이 되어서 결국은 다 어디로 환원이 되느냐라고 하면 부착이라는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부착이 안 된다. 결국은 두 개가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 쏘냐? 그렇지는 못한다. 여기 있는 이 철근 있죠? 여기 밑에 배치된 이 철근을 이 안쪽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묻으면 얘가 안쪽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해보죠. 이 철근이라는 재료를 이 콘크리트 안쪽으로, 내측으로 배치를 했어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배치를 하면 얘가
첫 번째 부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부착에 대한 문제. 얘가 안쪽, 좀 전에는 우리가 이 끝단에 딱 붙으려고 했던 거죠. 철근이. 일부만 딱 붙으려고 했지만 안쪽으로 묻음으로써 분너면이 많아졌죠. 분너면이 많아졌다는 것은 부착 강도가 세진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해결책으로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부착이 잘 안 된다 였는데 부착 강도가 커지게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식을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부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내수적인 재료니까 부식하지 않는다라는 속성을 갖겠죠. 세 번째 하나는 얘가 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열팽창 계수가 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다르기는 하지만 얘가 거의 같아요.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얘가 이 철근을 콘크리트 안쪽에 묻게 되면, 안쪽으로 묻게 되면 얘가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열을 떨어뜨려요. 열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철근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를 갖게 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핵심어가 뭐가 되느냐, 철근 콘크리트가 하나가 되는데 뭘 해결했죠? 하나가 되는데 해결을 했던 것은 부착에 대한 것, 부식에 대한 것, 세 번째 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C의 성립 이유 하면 부착, 부식, 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체크를 딱 해놓으시면 되겠죠. 부착, 부식, 열이다. 그러면 좀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가볼까요? 좀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가면 좀 더 올라가 보면 얘를 두 개를 결혼을 시킬 때 철근이 만약에 인장이 강하지 않았다면, 인장이 강하지 않다면 결혼을 시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맞죠? 만약에 콘크리트가 압축에 강하지 않다면 결혼을 시켜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서로 잘못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얘가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강하다?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다. 압축에 강하고 얘가 강하고, 그 다음에 철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강하고? 인장에 본질적으로 강한 거죠. 그래서 철근은 인장에 강하다라는 관점 때문에 얘가 두 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논리가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정의하고 이제 RC의 성립 이유하라고 같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인장에는 약하고 압축에는 취약하다. 따라서 약한 인장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인장에 강한 철근을 데려와서 결혼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결혼시킨다. 그래서 얘를 결혼을 시켰더니 얘가 원래는 이 아래쪽으로 철근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치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배치할 수 없어서 우리는 안쪽으로 묻었다. 묻음으로써 뭘 해결했나요? 부착, 부식, 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철근 콘크리트의 성립 이유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부착, 부식, 열에서 답이 걸리니까 이 세 가지 패턴을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RC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는 어떤 특성을 갖는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RC의 장점. 장점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군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은 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거푸집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푸집을 사용하니까 내가 원하는 형상, 어떤 형상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맞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여러 조각의 구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원래 여러 개가 있으면 다른 구동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띠는 거예요? 일체식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일체식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만들 수 있다.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이 RC의 장점, 단점 이런 것은 잘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와 있군요. 얘가 경제적이라는 것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강도가 어때요?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재료에 비해서 얘가 이 강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재료의 입수도 어때요? 쉽죠. 그죠? 강에 가서 돌 가지고 오고, 모래 가지고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시멘트는 아무 데나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른 구조, PSC나 강 구조에 비해서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